심의사의 살까 말까의 심의사입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분이 되셨습니다. 아마 이분과 이분의 양강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에 대한 부동산 정책 부분은 여기 링크 걸어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로 부동산 세제 및 규제 개편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재산세에 대한 축소 부분인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소득세랑 재산세가 과도하다는 지적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그렇죠. 아마 받아보실 분들 그래요. 심각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1주택자의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현재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가장 중요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부세에 대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그래요, 또다시 똘똘한 한 채로 유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발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TV를 8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은 물론 분양을 준비하는 서민들까지 또 전세 자금 대출 규제에 맞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형국이 되어 있는데, 특히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LTV를 80%까지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현재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금리는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DSR까지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 생각엔 LTV를 80%까지 그래요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보이지만, 그 이유는요,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가망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이번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펼치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급인데, 정부 초기에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다가요, 2020년 5월인가요? 갑자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3기 신도시 공급을 하겠다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되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토지 보상 1도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의 이 후보와 똑같이 250만 가구를 임기 5년 내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그래요, 얼마 전에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만 200만 호의 공급을 한 거 외에는 약속을 지킨 정부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50만 가구는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후보와 다른 건 민간 공급이 주를 이룬다는 건데요, 아마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민간 재개발 공모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우리 시장,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은요, 신규 구역이 지정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세대수를 좀 늘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전면 수정하면서 재건축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하고요, 1기 신도시 또 수도권 일대에는 지금보다 개발에 대한 불씨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요, 좀 선점 투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 갭으로 아파트 투자하기는 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또 이번 정부에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있죠. 이 3기 신도시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은요, 이분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입주는 단 한 곳도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다음 정부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전 분양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희망 고문이기 때문이죠. 또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이라고 있습니다. 30만 가구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토지 금액과 건축 비만 받고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가의 20%만 내고 80%는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LTV 80%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지금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분양 금액은 싸게 공급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5년 이상 거주를 한 후에 매도할 경우, 특히 정부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을 7대3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인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 할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신도시 일부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지역이에요. 그럴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유유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첫집으로 20만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GTX를 언급을 하셨는데, GTX역 주변의 가격이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는 의심이 갑니다. 역세권 개발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로 임대차 입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부터 실행한 임대차법 때문에 현재 임대 가격이 세 등분이 되어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과 계약갱신 청구한 세대의 전세 금액과 또 신규로 계약한 전세가가 한 단지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라는 정확한 내용은 말은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전면 폐지보다는 아마 계약갱신 청구를 1년 정도로만 해서 최대 3년씩,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다는 아니지만 교육 문제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3년씩 전세 기간이 정해지게 되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분도요, 능력이 좋으시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김경환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제1차관까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의 부동산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의 경우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할 때마다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책 의도가 선해도 사람들의 행동 원리에 반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발언하신 적이 있고, 임차인 보호법이라지만 실제로는 전세가 귀해지고 보유세 강화 등 다른 정책의 파급 효과까지 더해져서 임대료가 오르고 그럼으로써 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또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있다라면서 수급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조심했었던 정책인데, 이걸 시행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임대차 입법이죠. 세입자들의 과중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수요에 부응하여 시장의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관련하여 조만간 강남을 넘어 서울과 일부 대도시 국민도
보유세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세의 기본 목적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 마련인데 주택 공시 가격을 시가의 90%까지 올린다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현재 민주당에 있는 당정과 이 후보와의 부동산 정책과는 상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공급은 김현미 장관 말대로 빵 찍어내듯이 한순간에 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확실한 건요, 민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붐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의 카드를 동시에 진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개편을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게끔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매물이 많이 나올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의 안정이라든지 일부 하락이 되는 부분 좀 예상이 되는데, 괜찮은 입지 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선회할 가망성이 커 보이고, 그 외의 입지는 제 값에 정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싸게 파는 것보다 양도세 인하 전에 팔아야 더 이익인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잘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저는 양도세 인하 후에 파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결국에 부동산은 이분이 정권을 잡으신다 하더라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 살까 말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실거주 목적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된 후에 시장이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